네, 안녕하십니까. SBS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형 알파 H 프로젝트 요걸 설명해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7.9%의 성공률이라면 도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접겠습니까? 성공률이 7.9%면 실패율이 92.1%죠? 자, 본인이 CEO예요? 파트장이에요? 아랫사람이 보고했어요. 이거 계산해봤더니 아이템이 좋긴 한데 성공률이 7.9%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하겠죠. 우리 PD님은? 안 하죠. 그런 성공률이 너무 낮은 거는. 성공률 7.9%면 안 하는 게 더 합리적일 거예요. 그런데 2011년부터 2020년 동안 미국에서 12,728개의 임상시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임상 1상을 넘어서 결국 최종 성공한 게 7.9%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것도 미국이면 뭐 의료계의 거의 최고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확률이 7.9%예요. 그러니까 92.1%의 실패 확률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영원히 보건 의료 분야에서는 그냥 그들이 개발해 놓은, 그들이 보급해 주는 것만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대로는 안 되겠죠. 왜 이대로 안 되냐? 그럼 그냥 그런 거 다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때 어땠었죠? 백신을 미국, 영국 이런 다국적 제약사들이 개발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구하지 못해요. 못 구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국민의 생명이 그만큼 많이 희생되죠. 그런데 7.9%의 확률밖에 안 되는 것을 그걸 개별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국가가 어느 정도 잡아줘야겠죠. 이제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국가가 좀 잡아주자. 이게 한국형 알파 H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초기에 드는 돈 국가가 좀 대고 좀 실패하더라도 밀고 나가고 1, 2년 뭐 이렇게 단기간 보는 게 아니라 최소 9년 정도 보자. 또 여기 하나의 핵심은 따로 있는데 그 핵심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에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장 앞선 게 미국인데 미국도 이런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실패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렇게 쭉 끌고 나가는 거죠. 세그웨이라는 거 아시나요? 뭔가 말 같아요. 내가 이렇게 가려면 가는 거고 일로 가면 가고 그다음에 쓰고 싶으면 여기 알아서 쓰고 가고 싶으면 간단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첨단 기법이 들어간 겁니다. RMP라고 해서요. 로보틱 모터 플랫폼. 그러니까 로봇 기술이 들어가는 거고요. 얘가 우리 사람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잘 알 수 있게끔 나사의 기술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이거를 집약시켰냐면 2009년에 미국 정부가 이거 얘기되겠네. 한번 해보자. 그래서 미국의 유수한 대학 끌어들였고요. 나사의 이런 핵심적인 기술도 접목시켰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세그웨이입니다. 사실 지금 작고하신 스티브 잡스가 이 세그웨이는 어마어마한 발명품이라고 했죠. 지금 방금 얘기했던 여러분 잘 아시는 코로나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코로나 백신이 막 등장해서 와 이거 금방 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mRNA가 언제 처음에 발견됐냐면 1960년도입니다. 이거 어디서 나오냐면 2021년에 네이처가 mRNA 역사를 정리했어요. 논문으로. 제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건데 네이처가 왜 정리했겠어요? 코로나 백신 사람들이 mRNA 막 이거 빨리 나오니 막 하면 될 수 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은 그게 아니야. 이거 mRNA 백신은 우리가 백신이 아니라 mRNA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축적됐기 때문에 코로나가 왔을 때 이게 딱 백신으로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쭉 정리했는데 1960년대 mRNA가 처음으로 개발됐고요. 1990년도에 많은 세계적인 연구자들이 치료 물질로 개발하려고 마구 연구를 했어요.
돈을 막 들이고요. 그런데 다 실패했습니다. 어떡하지? 2000년대 후반부터 항암제 무슨 뭐 희소병 유전자 치료 이런 것들은 다 실패했으니까 일단 감염병으로 돌려보자 했어요. 그런데도 죄다 실패했습니다. 첫 성공이 사실은 코로나 백신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백신 2020년에 성공했죠. 그런데 언제 투자가 이루어졌냐면 2013년에 모더나 직원이 3명일 때 미국 정부가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가 돈 줄 테니까 한번 해봐. 그러면 모더나 회사는 어쨌든 이게 현대과학은 혼자만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의 회사 저쪽이 되게 기술이 뛰어나네. 저기랑 좀 계약해서 어떻게 기술을 갖고 와. 그 다음에 병원에 임상시험 뭐 이렇게 동문실험 이렇게 하면 돈이 드네. 이렇게 해보자. 그게 2020년에 성공을 하고 지금은 거의 대박 회사가 됐죠. 2013년에 직원 3명일 때 어떤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 실패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했죠. 잘 나가는 회사들을 다 보면 실패의 리스크를 안지 않고 무시하고 성공 확률이 높은 것만 한 것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가 지금 흔하게 보는 mRNA 백신조차도 감염병 말고 다른 것에서부터 줄기차게 해온 다음에 감염병에서도 주구장창 실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코로나19에 대해서 성공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웬만한 기업에서는 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다국적 제약사는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여기서 실패하더라도 이 기술은 다른 곳에서 응용될 수 있다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mRNA 백신도 다른 데서 실패했죠. 실패했는데 보니까 여기서 성공하고 대박이 났죠. 그 다음에 이 mRNA 이 물질은 다른 치료 물질, 지금 항암제로 활발하게 연구가 되거든요. 그 항암제로 연구될 때 그 1990년대서부터 한 20여 년간 실패했던 본인들의 그런 자료들은 고스란히 양분이 될 거예요. 그렇게 계속 자양분을 쌓아가는 회사, 그런 나라와 그런 것 없이 높은 확률로만 우리가 타겟팅해서 어떤 연구하는 것과 어떨까? 이거는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쉽게 가늠할 수 있죠. 자양분을 쌓아가야 어떤 순간이 왔을 때 대박이 나는 거겠죠. 그 세계 보건의료의 최근 역사들을 보면 어쩌면 한국 알파 H 프로젝트는 제가 보기엔 좀 너무 늦었다는 생각마저 들어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돼서 정말 다행이고요. 다만 미국에 비해서 규모는 좀 작아요. 우리는 9년간 1조 2천억 원인데 미국은 1년에 거의 3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물론 미국은 인구가 2억이 넘고 우리는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인구는 적어도 질병의 종류는 똑같거든요. 코로나가 막 변이되는 거 미국도 변이되고 우리나라도 변이되잖아요. 인구가 적다고 해서 그만큼 돈이 덜 드는 분야가 아닙니다. 보건의료는.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미국보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이걸 잘 써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잘 쓰는 노하우가 우리 역사에도 있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불모지의 나라에서 처음으로 제철 한번 해보자라는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위원장이 임명됩니다. 그리고 1970년 4월에 처음으로 착공이 됩니다. 그때 국내 자본금이 493억 원이었고 외국 자본이 711억 원이었으니까 1,100억 원이 좀 넘는 돈이었어요.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는 막대한 돈이긴 해요. 그리고 실패하면 이거 타격이 만만치 않겠죠. 우리나라 단군일의 우리나라 역사상 단일 규모 최대 투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1975년에 성공을 하죠. 5년 만에 1억 불을 수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때 제철이나 건설 이런 것들을 다져놓지 않았다면 지금 대한민국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한강의 기적이 있을 수 있을까요? 1970년대 우리나라 정치 문화 깨끗하지 않았어요. 청탁이 오죽만 하겠습니까? 이걸
박태준 회장이 이러다가는 나 이거 성공 못 시킨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다 써줍니다. 네 마음대로 해. 내가 보증해줄게. 이걸 박태준 회장의 회고록에는 종이마패라고. 포항 제철이 성공하는 데만 집중해서 그 방향으로 갈 거야. 딴 거 방해하지 마. 한국 알파형 프로젝트가 이거를 도입했죠. PM 주도형입니다. 이 한국형 알파 H 프로젝트는 실질적으로 연구를 추진하는 사람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을 주자. 종이마패를 갖고 가느냐 안 갖고 가느냐, 성실히 가느냐, 그것이 실패하더라도 분명히 자양분이 된다. 전 성패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형 알파 H 프로젝트가 현재 몇 개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느냐? 5가지입니다. 백신 치료제 주권을 확보. 백신 치료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생명이 좌지우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안보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긴 또 하나가 있어요. 질병의 모든 생화학적 물질이 무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질병 예방 목적뿐만 아니라 방어용 무기도 된다. 두 번째, 암과 희소 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도 쓰여야 돼. 희소병의 특징은 환자군이 되게 적어요. 그러면 일반 기업이 달려들기 싫죠. 개발해봤자 얼마 못 팔고 실패할 확률이 높으니까. 희소한 것은 시장 경제 원리에 맡겨서는 영원히 외면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바이오헬스의 초격차 기술 확보. 유전자 치료제 중에 척수성 근위축증이 있어요. 이거는 유전자가 잘못돼서 이제 어쨌든 잘 못 걷고 숨 못 쉬고 하는 건데 주사 한 방만 맞으면 평생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약까지 개발됐는데 이게 얼마냐면 20억 원이에요. 대단히 부담스러운 거죠. 희소병에 시달리는 어린이들, 그런데 치료약이 다른 나라에 있어. 그럼 더 미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계속 해야겠죠. 근데 다만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라갈 수 있는 초석이라도 만들자는 게 한국형 알파 H 프로젝트의 이런 각오인 것 같아요. 네 번째가 복지 돌봄 서비스를 개선하는 건데 고령화 사회에서 복지 돌봄을 잘하려면 돈이 무한대로 들어가요. 왜냐면 이렇게 역피라미드 구조에서 적게 돈 버는 사람이 많은 돈 벌지 않는 사람을 부양해야 되니까 돈 안 들고 돌볼 수 있는, 돈 안 들고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과학기술이 적용돼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가 지역 완결형 필수 의료 혁신 기술 확보인데 사실 이건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지역의 질병 구조, 지역의 연령 구조에 맞게 어떤 보건의료 기술이 중요하고 시급한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연구에 해당하는 부분일 거예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5가지 임무가 우리 생활에 미칠 영향은 당장 우리 생활에 미칠 그런 것에 도전하는 거면 한국형 알파 H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당장 우리는 아무것도 못 느껴. 우리는 그냥 돈만 써. 그 경험들이 10년 이후, 그 더 이후 미래 세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이 미래 세대에게 미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만큼 그렇게 성실하게 걸어가고 있는지. 또 하나, 어떤 커다란 다국적 회사가 생긴다는 것은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의학 전문 기자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아주 훌륭한 젊은이에요. 너무 좋아요. 제가 돈 있으면 그 사람 붙잡고 월급 주고 싶어요. 그런데 미국, 독일로 떠납니다. 거기에 좋은 일자리가 있습니다. 스카우트 해갑니다. 지금 우리 현재 잡을 게 없죠? 그런데 이런 게 먼 미래에 이런 기술이 쌓여서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사가 생긴다면 국내에 유능한 인재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생기고 다른 나라의 유능한 인재도 수입해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길 겁니다. 만약에 한국형
한국형 R5H 프로젝트의 PM님들은 그런 어떠한 역량이나 이런 자질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런 주도권을 추진할 수 있을지 기자님이 혹시 생각하시는 이런 요소들이 정말 필요할 것 같다. 저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과학기술에 연구하시는 분들을 보면 뛰어난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능력 있는 분들을 모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덕목은 그래서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 최고의 전문가를 그 자리에 앉히고 그 사람이 한 곳만 볼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고 투명성을 유지하고 한국형 R5H 프로젝트 소개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통을 품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도시 국방 군수 산업의 메카 논산의 변혁은 계속됩니다.